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맞출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8가지나 되기 때문에 복잡해서 진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니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컴퓨터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컴퓨터의 부품 뭔지 모르고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컴맹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관심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컴맹 기준으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CPU예요. 내 컴퓨터의 성능에 좌우하는 게 성능은 뭐냐? 빠른 거예요. 빠르려면은 처리 속도가 좋아야 돼요. 처리 속도가 좋으려면은 CPU가 좋아야 돼요. 따라서 CPU를 좋은 거를 써야지 빠르다. 근데 이러면은 비싸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면은 적당히 빠르면서 가격도 그 감당 가능한 요런 제품들이 있어요. 요걸 보급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급형이라고 하는데 인텔로 시작하는 거는 i 모시기인데 i5 모시기를 사면 되는데 12 모시기를 사면 되고요. 뭐 라이젠 쪽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라이젠 4세대에 56 요게 일단 보급형으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라이젠 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인텔은 i5에서 대시하고 뒤에 10 이상인 거 아니면 i5 3도 괜찮아요. i5 3보다 i5 5가 더 좋긴 하지만 i5 요 뭐 아무튼 일단 10 이상으로 사면은 적어도 현역 CPU의 성능을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그냥 그 소켓만 맞춰가지고 셀러론 같은 거 했는데 얘는 그냥 컴퓨터는 돌아가게 해드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컴퓨터를 일단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는 걸 맞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라면은 일단 셀러론 같은 저가형 CPU 쓴 거 괜찮은데 이러면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일단 PC방에서 경험하던 그 속도를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생각하면은 얘는 진짜 느려요. 네, 두 번째는 GPU입니다. 네, CPU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CPU에서 뭐를 처리하냐면 정말 그냥 모든 명령어들을 다 처리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3D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3D 명령이라면 그래픽을 어떻게 표현하고 광원 뭐 이런 것들. 이러다 보니까 고사양 게임에서 많이 나와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CPU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업무들을 GPU한테 시키는 거 이렇게 GPU하게 시켜요. 아, 그러면 이거 그래픽 카드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픽 카드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GPU가 그래픽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래픽 카드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는데 얘네는 그래도 올라왔는데 일단 컴퓨터 맞추는 거니까 내장 글카는 일단 뺄게요. 내장 글카는 빼고 일단 게이밍용 글카로는 일단 1660 일단 1000번대는 대충 요걸로 시작하면 된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옛날에 쓰였던 게 10X0 시리즈였는데 얘네들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단종 그때 쓸 가능성이 높고요. 중고에 있어도 딱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급형으로 나온 게 16X0 시리즈인데 1630은 너무 보급형이고 옛날에 나왔던 1060보다 딸려요. 그래서 1650이랑
1600이랑 1600 슈퍼. 얘네들이 일단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들로 맞추면은 일단 보급 아우 보급형 게이밍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로는 배그 선수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다른 친구분이랑 찾아봤는데 선수업은 안 되고 아마 타협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배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런 애들 그리고 20X 시리즈 뭐 2060 뭐 요런 애들. 근데 얘네들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뭔가 느끼실 텐데 얘네들이 성능은 좋지만 가성비가 딸린다 뭐 요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0 애들이 지금 반쯤 현역인데, 왜냐면 40X가 나왔지만 뭐 얘네들이 너무 비싸서 아직도 30 시리즈가 좀 활기차고 있어요. 근데 3060, 3070, 3080 뒤에 TI가 붙은 것까지 요런 것들 붙은 것까지 해서 얘네들도 이제 이쯤 가면은 엄청 고사양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고려하면 되고요. 근데 세 번째는 램입니다. 램은 그냥 CPU랑 그래픽 카드에서 길게 말했는데 램부터는 사실 그렇게 길게 말할 건 없어요. 램은 그냥 삼성전자 거. 이게 우리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AS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서 삼성전자 거 8기가 2개 이렇게 박으면 돼요. 아니 저는 더 많이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16기가 2개 이렇게 박으면 돼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서도 그 추가로 박는 게 쉽다 보니까, 추가로 박는 게 그 교체하거나 이런 게 램은 다른 부품에 비해서 쉽다 보니까 나중에 또 추가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섭다 그러면은 그냥 8기가 2개, 16기가 2개 삼성전자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장 장치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용량이 얼마냐 할 때 그거예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저장 장치에 HDD가 있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얘를 무조건 쓰세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옛날부터 쓰여왔던 오래된 유형이지만 느려요. 싸지만 느려요. 그리고 얘는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거라서 외부 충격에 영향이 커요. 그리고 디스크를 본체에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싸다는 것 하나밖에 장점은 없고, 느리고 외부 충격이 안 좋고 설치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스스디를 추천드려요. 일단 빨라요. 비싸지. 일단 단점은 비싸다. 근데 빨라요. 빠르다는 소리는, 이게 저장 장치가 빠르다는 소리는 로딩이 빠르다는 소리고, 이러면은 게임 내 로딩 속도가 겁나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로딩이 거의 없이 진행 가능해요. 그리고 다운로드나 뭐 업로드 같은 거 할 때도, 이때는 뭐 네트워크 영향을 받겠지만, 만약에 외부 뭐 USB에서 이런 걸 받을 때 SSD로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뭐 다운받을 때 SSD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윈도우 부팅도
윈도우 부팅도 스스디에서 읽어오는, 즉 읽어오는 거라서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겁나 빨리 켜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적당히 이쁜 거, 그리고 싼 거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메인보드. 사실 메인보드를 CPU 단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메인보드는 신경 써야 될 거는 한 개입니다. 첫 번째로 메인보드의 스캣. 메인보드의 소켓. 아니, 소켓이란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게 CPU의 이 소켓이랑 CPU 소켓이랑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A CPU를 할 거야 라고 정했으면은 A CPU에 뭐 상세 설명이 안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다 필요 없고 소켓만 찾아봐요. 그러면은 뭐 인텔 뭐 1700이나 뭐 인텔 1200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켓이 이 소켓이 이 CPU가 가지고 있는 소켓인 거고, 이 소켓을 지원하고 있는 메인보드를 고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구가 맞아야지 딱 꽂히는데, 이 소켓이 종류가 달라버리면 아구가 달라서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켓 정도는 신경 써서 맞추자. 뭐 좀만 더 한 단계만 더 말씀드리면, H 시리즈가 있고 B 시리즈가 있고 뭐 시기가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 H 시리즈가 중저가형 메인보드고, B 시리즈가 중급형 메인보드예요. 그래서 H 시리즈 돈이 부족하면 H 시리즈,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B 시리즈, 뭐 보통 박격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립 유무. 네, 보통 조립 컴퓨터를 다나와 같은 데서 시킬 텐데, 이러면은 보통 조립을 할지 해서 보내줄지, 아니면은 뭐 해서 보내줄지, 아니면은 부품만 보내줄 테니 조립은 알아서 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돈이 한 2만 원 정도, 2만 5천 원 정도 더 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컴맹이고, 난 부품 조립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다가 망할 것 같고 자신도 없어. 그러면은 잘 아는 사람도 없어. 근처에 없어. 친한 사람 있는데 다 도망갔어. 아니, 도망이라네. 아니, 뭐 아무튼 뭐 있지만, 뭐 사정상 지금 당장 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냥 조립해서 해달라고 해요. 뭐 선정리 같은 거 힘들고 말고, 뭐 어디 갈고 말고 이러면,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아. 그냥 돈 좀 더 주고 그냥 조립 신청해요. 야, 그러면 돼요. 그다음 여덟 번째, 윈도우. 아마 이 영상을 정말 찾아보는 사람들은 돌고 돌아서 왔을 건데, 그러면 아마 윈도우도 아마 설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윈도우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그냥 윈도우 설치해서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면 왜냐면 이걸 대리점 가서 뭐 할 수도 키 같은 거 사서 대리점 가서 설치해달라 할 수 있을 거고, 뭐 찾아 아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겠지만, 알다시피 이런 거는 제품을 샀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충분히 감수를 하겠지만, 이게 컴맹인 사람들한테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품을 샀는데 왜 우리가 더 해야 되냐. 뭐 이게 그만큼 복잡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윈도우까지도 설치해서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윈도우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15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까지 깔끔하게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